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과 현대과학의 상관성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2023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양자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은 나노 크기의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을 발견하고 상용하는 데 기여한 연구로 모은지 바웬디, 알렉세이 에키엠모프, 루이스 브루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양자점 크기가 수 나노미터, 즉 10억분의 1m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입니다. 양자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양자점은 반도체의 한 종류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100나노미터의 정도입니다. 양자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빛은 파장과 진동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낮습니다.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양자점의 크기가 작아지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나노미터인 양자점은 파장이 400에서 500나노미터의 푸른색 빛을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20나노미터인 양자점은 파장이 500에서 600나노미터의 초록색 빛을 잘 흡수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양자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색깔의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색 빛을 내기 위해서는 크기가 10나노미터 정도인 양자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초록색 빛을 내기 위해서는 크기가 20나노미터 정도의 양자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양자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조명,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양자점은 크기가 작을수록 빛을 흡수하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자점의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색깔의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후 양자점의 쓰임새는 어떤 것일까요? 디스플레이 양자점을 이용하면 기존의 LCD나 OLED보다 더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고 이미 QLED, TV 등 양자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의료 양자점을 이용하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양자점을 이용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정 에너지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불교 철학과의 상관성을 비유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 철학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입니다. 불교 철학은 연기법, 무상법, 공성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점과 불교 철학의 상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양자점의 특성은 불교 철학의 연기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입니다. 양자점은 매우 작은 크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자점의 특성은 연기법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점의 응용은 불교 철학의 무상과 공성의 관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법은 모든 존재는 변하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는 철학입니다. 공성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철학입니다. 양자점은 빛을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무상과 공성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점의 빛을 이용한 응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불교 철학과 관련시켜 볼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빛을 이용한 센서는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는 환경변화, 질병진단, 재난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 철학의 무상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빛을 이용한 강통신은 세상을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통신은 정보 전송,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 철학의 공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점과 불교 철학의 상관성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점의 특성과 불교 철학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양자점은 불교 철학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자점은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물질과는 다른 본질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본질은 매우 작고 미묘하여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양자점은 이러한 마음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수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점과 마음의 본질의 상관성을 비유로 소상히 설명해 보면 양자점은 반도체의 일종으로 크기가 작아 성인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m에 밖에 달하지 않는 1에서 10나노미터입니다. 이 양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효과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물질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면 기존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음의 본질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음은 물리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뇌의 신경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점과 마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비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점은 마음의 원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크기가 매우 작고 양자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음의 원자도 매우 작고 양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집합은 마음의 분자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점은 서로 연결되어 분자를 형성합니다. 마음의 원자도 서로 연결되어 분자를 형성합니다. 양자점의 배열은 마음의 구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서로 다른 배열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 역시 다양한 배열로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감정, 다양한 행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상호작용은 마음의 작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원자도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각, 감정, 행동을 나타냅니다. 양자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이 변화하면 양자점의 성질이 변화합니다. 마음의 원자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이 변하면 마음의 성질이 변화합니다.
양자점의 복잡성은 마음의 복잡성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크기가 작아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양자점과 마음의 본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의 연구를 통해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점과 생각이란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양자점은 다양한 색깔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양자점의 크기, 모양, 배열에 따라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생각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기쁨, 슬픔, 분노, 행복, 사랑 등의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은 마음의 원자의 크기, 모양, 배열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점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양자점은 매우 작은 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점 에너지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은 매우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마음의 원자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마음의 본질이 물리적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뇌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뇌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자점은 뇌의 활동을 관찰하는 데 유용한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뇌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점은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의 활동에 따른 빛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점을 이용하여 뇌의 신경세포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활동할 때 양자점은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양자점의 빛을 관찰함으로써 신경세포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마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기 쉽게 해설을 해보자면 양자점은 뇌의 미세한 구조와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양자점을 이용하여 마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다시 들어보자면 양자점을 이용하여 뇌의 신경세포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활동할 때 양자점은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양자점의 빛을 관찰함으로써 신경세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점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양자점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양자의 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동도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행동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음의 원자의 연결 상태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점과 마음의 본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자점의 연구를 통해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자점의 개발은 화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양자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자점을 통해서 불교 철학과 현대과학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